예, 안녕하세요. 권익현입니다. 네, 오늘은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돈을 벌려고 하겠죠, 당연히.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돈을 벌려는 그런 아이템을 쫓기보다는 이건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서비스야. 내 마음이랑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그런 아이템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로 제가 교육 사업을 시작했던 게 제일 첫 번째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했던 이유는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왜 필요하다고 느꼈냐면 제가 그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약간의 소명의식 같은 게 생긴 거죠. 세상엔 이런 서비스가 꼭 필요해. 그리고 이거는 없어. 그리고 나밖에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사업 아이템의 시작이었고 그거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그 교육 사업은 멘토가라는 사업이었어요. 멘토가 사업을 하게 된 약간 썰을 풀자면은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비행 소년이었어요. 그 비행 소년이 막 술 담배하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학생이 아니라 저는 모형 항공기를 만드는 일만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모형 항공기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 이후로 그거에 되게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그것만 했었어요. 그걸로는 이제 대학을 못 간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모형 항공기로 대학을 가는 방법이 그 당시에도 뭐 있었겠지만 그 되게 뭐 좁았겠죠. 아무튼 대학을 못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사촌 형이 공부를 자기한테 배우라고 한 2달만 서울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 형은 이제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가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억지춘향으로 끌려왔어요, 서울로. 이제 그때 이제 서울을 처음 올라온 거죠. 저는 이제 강릉 사람인데 그때 두 가지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강남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일단 고속터미널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갔죠, 집까지. 걸어가는데 그 넓은 도로를 보고 첫 번째로 깜짝 놀랐고 두 번째가 그 형이랑 참고서를 사야 돼가지고 고속터미널 안에 무슨 서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영풍 건지 거기에 갔는데 너무 넓은 거예요. 그렇게 큰 서점을 저는 처음 본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위층까지 또 있는 거예요, 서점이. 그래서 너무 놀랐죠. 그때 이제 든 생각이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나도 무조건 서울로 올라와 봐야겠다. 갑자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강릉에서 모형 항공기만 만들면서 그냥 그게 다인 줄 알았던 학생이었으니까 서울에 와서 너무 놀랐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내가 그냥 강릉에서만 살려고 했다니 갑자기 억울하고 막 분하고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지 서울로 올라와야겠다. 그냥 이 생각뿐이었어요. 사촌 형이 공부를 처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제가 암기가 정말 싫다 그랬어요.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거를 왜 외워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사촌 형이 그 당시에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현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대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를 받아들이는 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야. 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거지 너가 단순히 달달 이거를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다. 그 얘기를 처음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망치로 딱 머리를 때리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자신이. 좋은 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서울 안에 있는 그런 대학교에 이제 오게 돼.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리고 그 전에 서울로 올라와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충격적인 뭐 넓은 도로라던가 아니면 엄청나게 큰 서점을 보고 제가 마음속에 놀라고 그런 게 이제 쌓여 있고 그 위에 그 형이 해준 그런 수학 능력 시험은 외우는 거랑 상관없어 라는 걸 들었을 때 제가 완전히 변한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사촌 형이 서울에 있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의대를 다니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게 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주변에 저처럼 그런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꼭 필요한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죠. 제가 느낀 거는 그 당시에 뭐였냐면 이런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게 뭔가?
사촌형 같은 사람. 그 사촌형인데 그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좋은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촌형 오빠 누나들이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돈을 벌려고 사업 아이템을 생각을 했었으면은 이런 아이템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을 벌려는 아이템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런 건 꼭 있어야 된다. 제가 겪어봤으니까 제 가슴 속에서 나온 아이템이잖아. 이게 왜 없지? 이런 좋은 아이템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게 없으면은 제가 무조건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안 하면은 뭔가 죄를 짓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제가. 그러면은 이 아이템이 제 가슴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가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느낄까요? 그 사람들도 가슴으로 느껴져요. 얘기 하나하나가 정말 와닿거든요. 왜냐면 제가 경험하고 제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이 전달이 돼요, 상대방한테도. 그래서 그 사업 아이템을 얘기를 했을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아니라 돈이 되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이게 돈이 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게 와닿을까요? 아이템은 당연히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도 제가 버는 방식이 다르고 상대방이 버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한다고 해도 돈이 된다고 해도 상대방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는 그거에 핵심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들이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한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그거를.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돈이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계속 파고드는 것보다 이런 서비스는 있어야 돼, 이런 아이템은 꼭 있어야 돼. 만약에 세상에 이런 아이템이 없다면은 왜 없지? 이런 건 있어야 되는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